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더위 속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상주가 21mm, 영주가 20, 안동 17, 대구 0.5mm를 기록했고 늦은 오후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5.2도, 대구 33.4도, 영천과 포항이 33.2도로 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5도까지 오르는 등 대구, 경산, 영천, 경주에는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폭염경보가, 안동, 상주, 청송, 의성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겠습니다. 이틀 전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 이 여성을 스토킹해온 40대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변의 위험을 느낀 이 여성은 이 사건 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49살 A 여성이 흉기에 목과 허리 등이 찔려 숨졌습니다. 한쪽선 몽환지 인중선 착 들어간데 난지 뛰어서 칼로 빼기면 꼬마 찔릴 뻔했어요. 경찰은 이 여성을 스토킹해온 43살 B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여인이 2달 전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상담 요청도 했고 사건 보름 전에는 경찰에 안심기가 서비스를 요청하기도 해 경찰이 피해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협박과 폭행 혐의로 B 씨에 대해 이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 신청은 수용되지 않았고 경찰은 조사를 더해 지난 24일 다시 구속 의견을 검찰에 냈지만 역시 거부됐습니다. 그 뒤 사흘 만에 A 여인은 살해됐습니다. 그 후에 어떤 보건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로서 예상은 못했고 그랬죠. 이 때문에 경찰이 좀 더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대응을 했더라면 최악의 살인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스토킹했던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연고지인 경기도 부천 등에 수사대를 보내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2일 경산에서 채집한 모기 236마리 가운데 2마리가 작은 빨간집 모기로 밝혀졌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늦게 발견된 것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2달가량이 뇌염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라며 모기 유충의 서식지를 철저히 소독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본부 세관이 오늘 대구시 교육청과 자유학기 진로체험과 연계한 교육기부 상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구 교육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대구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구공항 출입국 심사 체험을 하도록 하고 수출입 통관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청소년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본부 세관은 올 2학기부터 현장 견학형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구미 금호산 호텔에서 2015 대학생 새마을 해외 봉사단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경북도 내 대학생 70명과 인솔자 15명 등 3개 팀 85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봉사단은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에티오피아와 스리랑카, 베트남에서 2주 동안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원자력 환경공단이 경주 방패장 1단계 사업으로 동굴 처분장을 완공한 데 이어서 2단계로 표층 방식의 처분장을 2019년까지 또다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동굴 처분장이 이미 활성 단층 문제로 홍역을 치렀는데 2단계 표층 처분장이 과연 안전할지 벌써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방패장 1단계 사업으로 완공된 동굴 처분장입니다. 10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환경공단이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로 2019년까지 표층 방식의 처분장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굴 방식과 달리 41만 제곱미터의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12만 5천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환경단체는 동굴 처분장에서도 이미 문제가 드러났듯이 이 일대는 활성 단층 지역이어서 표층 처분장도 완전하지 않고 테러와 같은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층 처분은 지진이나 테러에 의한 폭격으로 방벽이 무너질 때 또 바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방패장 사업 유치로 정부가 3조 4천억 원대의 예산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방패장 2단계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동안의 이 50억의 지원 사업들은 너무 부진하다. 아직 60%에 미달하니까 이런 부분에 이 정부가 신뢰성을 보여줘야 된다. 원자력 환경공단은 방패장 지원 사업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표층 처분 방식은 엄격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과 지하수 또는 우수가 전혀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관리 기간인 300년 이상 동안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찬반 갈등 속에